1987년 10월 10일 19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의 한 술집에 30대 중반의 남성 전 씨가 들어옵니다. 전 씨는 그날 새벽부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이었죠. 출입구로 들어온 전 씨는 카운터로 걸어와 술집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외상값 가져왔으니 맡겨놓은 가방 돌려주시오. 그는 그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외상 손님이었던 것이죠. 전 씨는 술값이 부족하자 술집 주인에게 자신의 가방을 담보로 맡기고 외상값을 지불한 뒤에 가방을 찾아가기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씨가 외상값을 지불하고 가방을 찾아가려던 그 순간 술집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형사들은 그를 순식간에 잡아챘죠. 당신을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그 남자, 전 씨의 이름은 전용훈이었습니다. 1987년 9월 29일 전 씨가 체포되기 약 열흘 전인 9월 말 성동구 사근동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7세였던 임산부 김 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사회 안전망이 잘 발달되지 않았었고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쉽게 특정할 수 없었죠. 그렇게 며칠간 총력을 다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임산부 김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이게 되어 숨졌고 뺑소니를 일으킨 범인은 그녀를 뚝방에 유기한 다음 도주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나온 피해자 김 씨의 부검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목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경찰은 즉시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범인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0월 9일 저녁, 전과 8범, 춘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인연을 끊은 지는 한참 되었고 서울로 상경해 범죄 행위를 일삼으며 변변한 직업도 없이 공사장 일용직으로 전전하던 전용훈은 그날도 인력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일 없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그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이었던 10월 9일 저녁, 전용훈은 밤늦게 휴가 중이던 20살 여대생 고 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고 씨의 저항에 실패하자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길을 걷고 있던 한 행인은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구급대에 신고했고 피해자 고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시간 만인 10월 10일 새벽에 안타까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녀가 살해된 장소가 귀가 중이던 그녀의 자택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대생 고 씨를 살해하고 이동 중이던 전용훈은 몇 시간 뒤 10일 새벽에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던 중학교 1학년생 이양을 발견하고 이양도 살해합니다. 그놈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몇 시간 뒤 10일 새벽 4시경 전용훈은 역시나 귀가 중이던 술집 종업원을 노리고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다행히도 공격당한 술집 종업원은 얼마 뒤 의식을 차렸고 범인 전용훈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하룻밤 사이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이코 전용훈은 그렇게 사근동의 한 술집에 들어가 아침까지 술을 마시게 된 것이죠. 한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살해된 여대생 고 씨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소지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들은 세종대 인근 한 술집에서 피해자 고 씨의 가방을 발견하죠. 해당 술집 주인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거동이 수상한 어떤 남자가 새벽에 찾아와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갔는데 술값이 없다면서 외상을 부탁하고 담보로 이 가방을 맡기고 갔다. 경찰은 이 수상한 외상 손님이 이 사건들의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해당 술집에서 손님으로 위장 잠복을 하면서 전용훈이 외상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가는 순간을 노려 전용훈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경찰들의 예상대로 범인은 전용훈이 맞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피 묻은 옷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검거된 이후 전용훈은 경찰이 뺑소니로 처리했다가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임산부 김씨 살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여죄를 자백합니다.
그는 진술을 하는 도중에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수사관들을 당혹해 했다고 하죠. 죄의식이 결여된 살인마 전용훈. 파렴치하게도 그는 검거된 이후 재판에서 자신의 심신미약, 정신이상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1979년 춘천의 한 유원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전용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88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전용훈에 대한 사형이 선고됩니다. 전용훈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죠. 그렇게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용훈은 참회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고 1992년 10월 29일 사형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과 및 처벌, 교도소 복역에도 단 1%도 교화되지 않았던 연쇄살인마 전용훈. 그리고 그가 사형 집행 전 남겼던 나는 참회하였다는 말. 하지만 이 잔혹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반성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